벤츠라는 그 마크에 홀려서 이 차를 봤다면 당했죠. 구매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수리비에 정신 잃었죠, 이 정도면. 일단은 그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반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달리고 있습니다. 멀리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로 가서 대구로 가서 부산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죠? 아직 컨디션 회복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카메라 켜야 긴장해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먼 코스를 또 이동 중에 있습니까? 몇 킬로야?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아, 내일 또 여수 들려야 되구나. 여수, 광주. 암튼 어찌됐건 저찌됐건. 왜 이렇게 코스가 되냐고요? 네. 제 탓인가요? 아, 저도 몰라요. 제 탓인가요? 아, 뭐 누굴 탓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됐죠. 네. 아무튼 저희가 매입하러 가는 과정에 이렇게 영상을 키운 이유는 지금 막 전주에서 GLE 350 디젤 포매틱 차량을 확인을 했는데, 그 차량을 보면서 본 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딜러들만 아는 내용이 아닌 이런 내용이 소비자분들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봤던 GLE 차 상태가 어땠습니까? 일단 가서 매입을 안 했죠. 못 한 게 아니고.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예, 그 차량 상태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막 썩 깔끔하고 좋지 않은 상태 플러스 계량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는 연료계통 쪽에 이제 계량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조금 더 분해하고 뭐 진단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은 대략적으로 연료계통 전체가 좀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켰던 이유는 이 차가 매장으로 입고가 됐다면 저희가 반대로 이렇게 매입이 아니라 판매를 할 시점이었다고 하면은 차는 당연히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누유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뭔가 작업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딜러들이 스캐너, 또 소비자분들이 스캐너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이 차를 샀을 경우 수리비가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한다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한 500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견적이었잖아요. 네. 이 차 내용이 16년식에 키로수가 10만 킬로가 안 돼, 9만 네. 킬로밖에 안 탄 차량이었고, 얼핏 봤을 때 정말 우리말로 벤츠라는 그 마크에 홀려서 이 차를 봤다면 당했죠. 구매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수리비에 정신 잃었죠, 이 정도면. 일단은 그 차 보러 갔을 때 네. 가자마자 이제 고객분께서 이거 여기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보러 간 곳이 서비스 센터였잖아요. 벤츠 서비스 센터로 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만 관리를 했고 뭐 차 상태가 엄청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관에서 딱 보이는 게 이제 브레이크 쪽.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란 대로만 수리를 하셨다면은 절대 지금 저 브레이크 상태가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였죠? 이게 뭐 디스크가 이제 많이 파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9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이제 반장님의 말로 예상하건대 운전을 좀 조졌죠. 그렇죠. 예, 브레이크 디스크가 그렇게까지 파일 정도로 운행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랬다면은 네.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교환을 할 때쯤에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패드와 디스크를 같이 교환합시다라고 보냈을 건데 네. 그 말을 안 들었죠. 일단은 이 차가 소유자가 3번이 바뀌어 있었어요. 3회 변경 내역이 있었는데 이 차주분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운행을 했을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누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탔는지는. 어찌됐건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차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를 했지만은 서비스 센터가 권장하는 대로 수리는 안 했던 차였고 말 안 듣고 그냥 아이고 그까지 한대요, 싸게 그냥 라이딩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리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뭐 실내 상태나 그런 것들도 관리해 놓은 거 보면은 뭐 썬루프 버튼이 깨져 있었고
운전해서 뭐 트립도 막 뭐 금가 있었고 뭐 열 먹은 흔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관리 깔끔하게 하진 않았다 싶고 본네트 열어보면 엔진룸에도 냉각수가 살짝 샜던 흔적들이 있는데 뭐 수리한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센터에다가 차 놔두고 거기서 차 점검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뭐 차가 되게 관리 잘했다라는 느낌을 주고자 하셨겠지만은 전혀 센터 말 잘 안 들었던 차였다 이제 그게 판단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에게는 반감을 샀죠. 예, 왜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봤나? 자기 타던 집에서 갖고 오라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차를 보여줄까라고 생각해서 추측하기를 센터에서 좀 뭐 이래저래 해서 복잡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거기 차 놔둬버리고 다른 차로 운행하시면서 이제 차가 거기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오시라고 보여주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이죠. 그래서 약간 더 의심을 갖고 이제 보통 차 상태 매우 좋을 때는 계량 코드도 안 찍어 볼 때도 있어요. 킬로수 아주 낮고 할 때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계량 코드 찍어보고 센스 데이터랑 봤는데 연료 압력 쪽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터보 압력도 문제가 있고 배기가스 쪽에도 압력이 문제 있고 이게 뭔가 압력들이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단순히 뭐 하나 갈아서 될 게 아니라 연료 계통 쪽에 있는 모든 부품을 싹 갈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구매를 안 하는 게 낫다. 예, 이게 근데 이제 이제 반장님의 평가였고. 무조건적으로 연료 계통을 다 바꿔야 된다 가지고 정황상 브레이크 쪽 마모 상태 봐갖고는 차 격하게 탔겠구나. 근데 이런 계량 코드가 있구나. 그러면은 거의 쇳가루 돌아가지고 연료 라인 통으로 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싶었죠.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색가루가 돈다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저한테 얼핏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디젤 차를 타는 분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타는 분, 두 번째는 디젤 차를 구매하시는 분. 이 두 사례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가? 아니 문자가 와가지고 방금 질문하신 거를 갖다가 듣다가 꼬여버렸어요. 다시 뭐라고요? 일단은 지금 쇳가루가 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젤 차를 타는 분들에게 이렇게 관리해야 쇳가루가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젤 차를 사러 오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다. 이걸 설명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차가 뭐 쇳가루가 돌았다는 건 아니에요. 의심이 된다는 거지.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지. 쇳가루가 돈다는 거는 연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뭐 연료 펌프도 있을 것이고 연료 필터도 있고 뭐 인젝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작동하는 부품들이 어디선가 마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모가 되는 이유가 연료 계통의 고압 펌프 같은 경우에 윤활을 갖다가 연료를 가지고 윤활을 해요. 그 연료 속에 있는 그 왁스 성분을 가지고 매끄럽게 부드럽게 윤활이 되거든요. 엔진 오일처럼. 그런데 그 왁스 성분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윤활 성능이 떨어져요. 묽어지고 이제 점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왁스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고 온도가 높으니까 겨울철에는 대신에 그 왁스가 한 영하 4도 정도? 그거는 주유소에서 그렇게 조율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주유소와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안 섞자니 윤활이 잘 안 되고 또 그게 싸요. 그게 여름 경유가 더 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많이 섞어놔야 윤활도 잘 되고 기름도 더 싸고 이제 그렇게 되고 겨울철에는 그게 많이 섞여버리면은 허옇게 굳어요. 우리 양초처럼. 그래서 연료 필터나 그런 데를 막아가지고 뭐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엔진이 뭐 부조를 한다거나 그런 고장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름철에 파라핀이 많이 들어있어도 연료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윤활 성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연료 온도를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연료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수로 뭐 관리를 뭐 하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연료 계통이 연료 탱크에서 경유를 빨아 올린 다음에 인젝터에서 분사하고 남은 기름이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료 탱크로 엔진을 거쳤다가 온 따끈따끈한 기름이 다시 들어가고 그게 계속 순환이 되는데 계속 열을 받겠네 그럼. 네, 연료 탱크에 연료가 많을수록
열 받는 게 더 둔하죠. 냉각은 되겠네. 예, 둔하죠. 근데 연료 탱크의 기름이 거의 바닥일 경우에 여기서 빨아 올린 기름이 따끈따끈해져서 들어오고 그 다시 따끈따끈한 게 또 들어가서 더 따끈따끈해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연료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렇다 보면은 뭐 고압 펌프나 그런 쪽에가 윤활이 안 되면서 펌프 쇠가 이렇게 이제 부대끼는 부분이 마모가 돼서 거기서 쇳가루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 쇳가루가 한번 발생이 되면은 이게 다시 연료 라인을 돌고 그 다음번에 들어올 때 그 마모를 가속화시켜요. 그러면 이게 예.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연료를 많이 채우고 다니면은 연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장님 말로는 연료를 너무 비워가지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적정선에서 딱 중간 정도에서 채워갖고 다니는 게 딱 좋다는 건가요? 그러죠. 근데 이제 운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만약에 막 운전을 격하게 한다, 막 붕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 하면은 엔진 열도 더 많이 받고 아무리 엔진에 냉각수가 있고 뭐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있어도 엔진 부하를 많이 받으면은 그 순간적인 열이 더 세게 발생되니까 급가속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연료를 갖다가 뭐 한 칸 이상을 쭉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앵꼬불이 들어왔더라도 운행을 갖다가 서서히 부드럽게 하고 한 30분 정도 가다가 시동 꺼버릴 거다. 그러면 데미지 전혀 없죠. 근데 거기서 막 밟고 다니고 그러면은 네, 그럼 온도도 데미지가 올라가고. 그러면 연료 엔진 자체가 안 좋은 차들은 그런 환경에서 운전을 많이 했을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급가속 많이 하고 막 셀을 밟고 연료도 제대로 안 채워주고 하면은 그쪽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은 경유를 갖다가 좀 채우고 다녀라. 뭐 정확한 수치로 몇 리터를 꼭 유지하세요라고 뭐 그렇게까지는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운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근데 가급적이면은 뭐 한 5분의 1 이상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됐던 차들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차를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딱 문제점이 있나요? 눈으로 확인되는 소리로 확인되는? 없어요. 그럼 그거는 소비자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엔진을 분해해가지고 뭐 쇳가루가 있나 없나 그거는 사실상 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로수 많고 오래된 디젤 차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라? 정비를 했던 사람들도 그 차종 중에 엔진마다 좀 마모 잘 되는 엔진 있고 좀 내구성 좋은 엔진 있고 그래요. 근데 마모 잘 되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뭐 한 300만 원 들여서 연료 개통 한번 수리해야지라는 어떤 각오를 하고 사죠. 결국엔 아까 뭐 브레이크 패드를 말했고 디스크를 말했고 뭐 전반적인 내용을 짐작해서 아 이 차는 어떻게 예. 탔겠구나 그걸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점검을 한다면은 뭐 시동 걸어서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매연 냄새도 맡아보고 엔진 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엔진 연료 필터 끌려가지고 속에 이물질 얼마나 들어있고 연료를 갖다 주유소에서 얼마나 좋은 걸 넣고 다녔는지 그런 것까지 뭐 빼서 확인하고 하면은 확인이 되긴 하는데 차 사러 가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확인을 거의 하는 게 좋죠. 그 중에서 좀 유력한 게 매연 냄새고. 진짜 이거를 반장님이 아는 지식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는 어찌됐건 경험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크겠네요. 이거를 소비자분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본다 해가지고 한 번에 이 차 이상하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차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캐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매를 했다면 그때는 연료계통에 쇳가루가 처음에 미세한 쇳가루 하나 생긴 게 다시 연료 펌프 쪽으로 왔을 때 마모를 가속화 시킨다 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뭐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쪽에다가 좀 비싸고 센 거 네오디움 자석 그런 거 좀 달아주시면은 물론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안 붙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쇠에 붙는 철가루 같은 거라도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자석을 갖다가 좀 붙여 놓으시고 하면은 좀 수명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연료 필터 같은 거 자주 바꿔주고 연료 필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걸러주지 않아요. 원래 연료 필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은 쇳가루가 돌았을 때 이게 다시 오면 싹 연료 필터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필터 틈 사이로 다 삐죽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되게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예. 뭔가 지금 막 밤은 터지듯이 말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 이게 까딱했다가는 설명이 살짝 부족하거나 잘못되면은 저격당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저격? 지적? 지적? 뭐 그런 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차를 봤다면 되게 좋다고 말할 것 같아. 왜냐면은 외관이나 내부 쪽에 돈 들어갈 데가 없었거든. 예. 도색도 없었고 타이어도 다 좋았고 휠 스크래치도 없었고 엔진 소리가 막 나쁘지도 않았고 주행상의 성능도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차를 안 샀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도 스캐너가 없었다거나 반장님 같은 실력이 아니었다면 그 차를 샀겠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갔겠죠. 근데 이런 차들이 이 차뿐만 아니라 많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란 거지. 엄청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암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영상을 켜게 됐고, 저희는 또 대구로 BMW 5GT 차량을 매입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델파이 회사에서 만든 게 좀 마모가 좀 더 잘 되고 보시에서 만든 건 좀 덜 되고 막 그런 메이커별로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차를 잘 아는 사람조차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건 그 엔진이네 이건 그거네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보고 이거네 그냥 그런 거지. 뭐 이 차에 뭐 들어가는 거 어쩌는 거 그거 외우고 다니진 않죠. 그리고 수입차도 뭐 휘발유나 디젤이나 뭐 배기량이나 뭐 하여튼 모델별로도 엔진 소리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난 솔직히 아직도 반장님이 뭐라 해서 이 소리 들어봐요 하면은 그 미세한 잡음 그게 들리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런 수입차를 모든 고객이 우리한테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수원이나 뭐 부천이나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게 고가의 수입차를 사러 가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 좀 유의하셔라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외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 차가 뭐 너무 특별하게 싸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가격에만 너무 보지 말아라. 네. 특별히 뭘 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좀 뭐 키로수가 그냥 우리를 불러달라 그거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 그때 제가 점검하고 매입해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도 있었잖아요. 그걸죠. 네. 아 이것도 다음에 한번 컨텐츠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 네, 그 아무리 그 현장에서 잘 본다 해도 그 다음에 뭐 고장이 안 난다고 장담 못 해요, 솔직히. 맞아요. 복불복이라서. 근데 적어도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지. 구매하실 때 어느 정도 약간 미리 좀 뭐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냥 마음을 먹어버리고, 연식이나 키로수 있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좀 비용적인 부분에 계산을 잡아놓으시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한 30만 탄 디젤 뭐 수입차 탄다 했을 때 이거는 뭐 수리비 한 3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통장에 따로 빼놓고 나서 뭐 구매를 해버리면은 그게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뭐 보장 안 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찌됐건 차는 좀 기름 같은 그런 연료도 어느 정도는 좀 채우고 다니고, 급출발, 급가속 뭐 이렇게 세려 밟고 다니는 건 엔진에 그만큼 엄청난 무리를 주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는 더 꼼꼼히 엔진이랑 외관만 치중하지 말고 네, 엔진 소리 잘 엔진 들어보고, 소리 들어보고, 또 브레이크도 좀 그렇게 브레이크 완전 조지고 타면은 브레이크도 펄해지거든요, 쇠가. 네. 우리 라이터로 쇠 달구면은 뭐 푸르스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소비자분들이 안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차 비교하면 돼요. 옆에 있는 차 봐보고 이 차 봐보고 해가지고 색깔 비슷하다 하면 이상 없는 거고, 포레시 비춰봤는데 약간 푸르딩딩 하다 하면은 좀 밟고 탄 거고. 오케이.
아무튼 오늘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칫 잘못했으면 매입할 뻔했던 차 과감히 포기하고 대구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좀 중고차를 요새 또 침수차다 뭐다 해가지고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침수차 구별하는 거는 그거는 다음에 현장에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게요. 그 네.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누가 많이 찍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김 반장님 한번 소개 네. 한번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차를 좀 안전하고 진짜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좋은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이상 스마트 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끝나버렸어?